안녕하세요. 뼛속 디자인 250 리본가샤의 김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뼛속 디자인에 관여되는 스크래핑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괄사 운동학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뷰티와 헬스의 융복합적인 툴과 기술들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 years old recreation bone scraping이란 바로 원래 있던 과샤의 기본 원리와 최첨단 과학을 접목하여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250 리본가샤입니다. 여기서 250세를 도전한다는 뜻을 얘기하고요. 리크레이션 본이라는 건 몸속 뼈를 새롭게 재생시켜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들어준다라면 250세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도전은 끝까지 도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도전 그 자체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250세를 도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의사는 말이 없다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25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해서 단순히 그 책 내용을 보고 도전을 했는데 근래 와서는 실제로 리청유인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256세까지 살았고 250세에 찍은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면서 이걸 사실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참 도전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꼭 250세를 산다라는 가정하에서 너무 그 250세 도전한다고 막 뭐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일단 도전하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50 리본가샤에서 얼굴 자연 성형을 하기 위해서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해서 3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바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이라고 하는 5개의 층을 가지고 있는 게 표피, 바깥쪽에 있는 표피고요. 그 다음에 진짜 피부를 이루고 있는 유두층, 망상층인데 망상층은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층을 포함해서 또 7층이 되는 피부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피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층에는 5개의 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각투, 과, 유, 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층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수만 개씩 떨어져 나가고 계속 기저층에서 하나의 핵이 형성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노화가 되어서 죽은 그런 세포들이 바로 각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물에 불려가지고 밀어내면 때로 나오는 걸 얘기한다. 쉽게 말하면 그거고요. 이제 주 성분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바로 이제 물을 흡착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보통 10에서 20%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까지가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 이하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층에서 최전방에서 먼저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의 가장 pH가 좋은 약산성이라고 해서 4.5에서 5.5일 때 대부분의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수분이 10% 미만일 때는 굉장히 민감한 피부가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피부가 되면서 실제로 보호막이 완전 제거되거나 이랬을 때는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약산성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상적인 피부 보호막이 굉장히 떨어지고 갈수록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주름지고 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 것이냐,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죠. 저희는 리본가시아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투명층이 있는데요. 투명층에는 바로 이제 빛을 투과시키는 작고 투명한 세포들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아주 그 두꺼운 각질층이 있는 곳에만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엘라이딘이라고 하는 이 성분들이 바로 수분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통제해 주기 때문에 수분 저지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이제 들어가 있다라면 물이 온몸으로 다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종이 생겨서 죽게 되겠죠?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층이 많을수록 피부가 더 맑아지는 이런 또,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명층에서 완전히 각화 현상을 또 촉진하게 되어서 각질층에 이렇게 완결되는 이런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층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은 과립층으로 1에서 4층의 아주 평평한 그 과립 모양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는 반투명의 세포핵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핵이 점점점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그 세포의 원형질의 그 케라틴 형성이 시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성분이 바로 케라토히알린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소 좀 완전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가립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곽질화 단계에서는 수분의 상실이 이제 좀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립세포층은 이제 표피세포가 각질 성분인 게라틴으로 변형되는 첫 단계를 나타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국층으로 바로 이제 유사분열 활동이 일어나 흔히 기저층과 같은 층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아직 이제 핵이 살아있다, 있을 유자인 거죠. 자, 그러면 유국층은 표피 중에서 가장 이제 두꺼운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모양이 다각형으로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피 구조를 보면은 가장 기저층이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 위에는 조금 더 이제 다각형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거를 얘기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납작해지고 우리가 이제 각질화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납작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체 층이 세포를 연결해주는 가지 모양의 실에 의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각질층의 중요한 요소인 누구? 게라틴을 합성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표피층에서 마지막 층인 기저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층은 이제 원통형 또는 입방형이라고 이 소형 세포들이 거의 단층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피층의 그림을 보면 벽돌 모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는 그 멜라닌 형성 세포와 또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세포 핵 자체를 어떻게 해요? 계속 만들어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저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피부 건강,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이제 그 소체는 수와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태양이라든지 자외선 그리고 이제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인스턴트 등등 음식 등등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받게 되면 얘들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검어지고 보기에는 뭔가 생긴 것 같지만 결국
뭔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저층은 진피와 그 표피 간의 연결 통로로서 생리학적인 교환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기저층의 생리적인 작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저층의 영양과 산소를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는 또 진짜 피부인 진피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진피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